안녕하십니까?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입니다. 오늘은 화성특례시의 시장님이신 정명근 시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명근 시장님은 수원의 명문인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대에서 하사로 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지방공무원 구급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 경기도청과 화성시청에서 봉직하였고 화성시청 본청, 향남읍 사무소, 비봉면 사무소, 동탄 사동사무소 등지에서 주로 근무했습니다. 재직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2003년 9월 중국 국비유학으로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에 입학해 2005년 7월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법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5급 사무관이 된 후 동탄 사동 동장을 끝으로 2018년 8월 화성시청 지방서기관 4급으로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8년 10월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였고 4월 27일 공천 발표를 며칠 앞두고 복지행정 전문가인 진석범 후보 등과 단일화하여 서철모 화성시장과 공천 경쟁을 하게 되었고 경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본선거에서 국민의힘 구영모 후보를 6.07%피 차이로 꺾고 화성시장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명근 시장님이 화성시의 시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잘한 것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동하는 게 많이 불편했거든요. 특히 동탄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명근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GTX-C 노선이랑 수인 분당선 연장을 위해서 발로 뛰었죠. 중앙정부랑 계속 협의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두 번째로는 화성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서부권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화성시가 동탄 중심으로만 발전하다 보니까 서부권이 좀 소외됐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부권 발전 전략을 만들고 화성국제 테크노밸리라는 큰 프로젝트도 추진했어요. 이게 완성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화성시에 좋은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시민들이 평생 배울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잖아요. 정명근 시장님 재임 기간에 아쉬웠던 점들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랑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정작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만이 쌓이고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죠. 개발을 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문제였어요. 큰 개발 사업을 하면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일부 건설사나 부동산 업자들만 돈을 번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시민들이 불만 중 가장 큰 것은 화성시의 지역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동탄은 천국 구도심은 지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우리 동네는 도로 하나 제대로 보수도 안 해주는데 동탄은 럭셔리 아파트에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까지. 우리는 세금 내라고 할 때만 화성시민인가요? 구도심의 한 상인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서부권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부권 발전이 시장 공약이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말로만 균형 발전이지 실상은 동탄 위주의 정책만 쏟아내고 있잖아요. 특히 문화시설 격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탄에는 대형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서는데 구도심의 문화센터는 노후화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해도 동탄까지 가야 하고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동탄에 가야 하고. 우리 애들은 동탄 애들보다 못난 겁니까? 교통 인프라의 차이도 심각합니다. 동탄은 GTX까지 유치하면서 교통 호재를 누리는데 구도심과 서부권은 기본적인 버스 노선조차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데 2시간씩 걸려요. 동탄 사람들은 30분이면 서울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나요? 도시 미관의 차이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탄은 깔끔한 가로수길과 공원이 조성되는 반면 구도심은 깨진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보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밤에 길 걷다가 넘어질까 봐 무서워요. 동탄은 LED 가로등의 예쁜 꽃길인데 우리 동네는 가로등도 절반이 고장났어요.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동탄은 아파트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밤마다 주차 전쟁이에요. 시에 민원 넣어도 예산이 없다.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시장이 약속했던 서부권 발전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성국제 테크노밸리도 진척이 없고 관광단지 조성도 계획 단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땅값만 올려놓고 실제 개발은 언제 할 건가요? 우리 보고 또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시의 예산 배분을 보면 이런 차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동탄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동네는 보도블록 교체하는데도 예산 타령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이런 불균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화성 시민인데 우리는 2등 시민 취급받는 것 같아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누리는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이러다가 화성시가 아니라 진짜 동탄시 되는 거 아닌지 현재도 동탄시장님이라고 조롱 섞인 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불만사항은 바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명근 시장이 2022년 취임 직후부터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요. 특히 화성지구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과의 대응을 살펴보면 정 시장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성시 곳곳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대대책위원회와도 수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화성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반대 집회에도 직접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반대 측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화성지구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죠. 그리고 반대 측 주민들이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도 적극 추진했는데요. 전문가들을 투입해 군공항 이전이 지역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반대 논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화성지구 주민들을 위한 발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군공항 이전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반대 측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반면 정 시장의 찬성 측 주민들에 대한 대응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찬성 측이 여러 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요청했음에도 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2023년 초 찬성 측 주민들이 제안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보상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찬성 측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또한 찬성 측이 제시한 지역 발전 방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각종 개발, 사업과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군공항 이전 찬성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일정이 바쁘다며 수차례 미루다가 결국 담당 국장급 공무원과의 면담으로 대체된 일도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찬성 측이 제출한 정책 제안서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반려됐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의회에서도 찬성 측 의견을 듣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시장은 군공항 이전은 이미 결정된 시의 방침이라며 추가 논의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찬성 측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나 경제성 분석 자료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며 일축해버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찬성 측 주민들이 제안한 군공항 이전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도 무산됐는데요. 시는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행사 장소 대관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의 태도에 찬성 측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져갔고 결국 일부 주민들은 경기도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통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화성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시청 안팎에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찬성 측의 의견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성 시민들은 정명근 화성시장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교통 개선을 약속하며 당선된 정 시장이었지만 취임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정 시장은 서부권 발전과 구도심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GTX 유치를 통한 교통 혁신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유일하게 변화가 보이는 곳은 동탄 신도시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분노는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 사실상 허울에 불과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 임기의 반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는커녕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선거에서는 시민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명근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화성시를 사랑하는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